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한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텐트는 주차 라인에 맞춰 설치된 상태였는데요. 앞쪽 지퍼를 잠그지 않은 걸로 봐서 젖은 텐트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네티즌들은 민폐라는 비판과 잠깐 둔 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휴가철 캠핑을 다녀온 후에 아마 텐트를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관리규약의 준칙, 여기에 따르면은 공동주택 공용공간, 이제 주차장은 공용공간인 거죠.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재해서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캠핑 텐트는 주차면에 맞게 설치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지금 시행령 19조 준칙에 따라서 봤을 때 통행이나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볼지 조금 고민되는 이슈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관리규약이 이건 준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에 이제 뭐 사례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결국에는 이웃 안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 텐트를 두고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부 네티즌은 주차장은 주차를 하기 위한 공간이지 텐트를 말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리고 제습기라도 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본인의 뭔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반면에서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다면 그 공간이 좀 남아있다면 잠깐 말렸다면 그럼 다른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주차할 때 요거를 방해했다면은 이거는 교통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용도의 공간이 제대로 되게 사용될 수 있는 걸 방해한 거는 뭐 보이니까 그렇다면 문제지만 낮에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야박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낮에 주차 공간이 넉넉했을 때 둔 것이라면 이거를 굳이 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늘 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자, 상식에 반하는 민폐 행위는 문제지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또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자, 달라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정경일 변호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28일부터 지금 이제 막 그 시점이 됐는데요. 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뀐 자동차 보험약관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요? 네. 정확하게 전액은 아니고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부담시키도록 개정이 되었고. 네네네. 네. 사고 부담금이라는 게 뭔가요? 네. 사고 부담금은 그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치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담금은 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네. 뭐 비교할 만한 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뭐 자기 차량 손해보험 즉 자차 보험 처리할 때 뭐 20만 원, 50만 원 자기 부담금을 내기도 하는데 자기 부담금하고 또 사고 부담금하고 좀 다른 취지가 이 자기 부담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보통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처리를 그냥 막 해버리는 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쉽게 네. 뭐 사고 내고 차 바꾸지 뭐 이런 거 방지하고 한 게 자기 부담금이고 범죄 행위를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사고 부담금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약관이 바뀌기 전에 네네네. 음주 무면허 사고를 내고 중대 사고를 냈을 때는 네네. 사고 부담금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네, 이 부분 조금 복잡한데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 구조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크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꼭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하고 네. 그 외에 임의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보험은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한 대인 그리고 또 물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대물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네. 또 그 금액은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3천만 원, 사망 후유장애 보상금은 1억 5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까지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의보험은 그 초과 금액인데 대인, 사람 다친 부분은 대부분 무제한입니다. 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2020년 6월 이전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사고 부담금은 대인 책임보험 300만 원, 대물 책임보험 100만 원, 총 400만 원만 내면 어떠한 사고든지 보험 처리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결국 매년 2천억 이상이 이와 같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보험금으로 사용되니까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 모두에게 보험료 할증시키는 부담 주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400만 원뿐만 아니라 임의보험 대인 부분에 대해서 1억 또 대물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추가돼서 총 1억 5,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또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책임보험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상향돼서 총 1억 6,5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마약, 약물 사고에 대해서 없던 사고 부담금 1억 5천만 원 생겼습니다. 이 마약, 약물 사고에 대해서는 2020년 부산에서 그 약물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7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 7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이 발생됐는데 사고 부담금 제도가 없어가지고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문제 방지하려고 마약, 약물 사고에 대해서까지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 냈을 경우에는 거의 보험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야기 드린 거에다가 7월 28일부터는 더 강화됐는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 교통사고의 사고 부담금이 이제 책임보험은 전부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책임보험이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늘어났는데 기존 임의보험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억 2천만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사고 나면 한 명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임보험 대인은 인당 계산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계산해 본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5명 사망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7월 28일 이전은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1억 6,500만 원만 내면 그래도 됐습니다. 하지만 네. 7월 28일 자동차 보험 가입자부터는 1억 5천만 원 곱하기 5하면 7억 5천만 원. 여기에다 임의보험 1억 더하면 8억 5천만 원. 여기에 대물 책임보험 2천만 원 더하면 8억 7천만 원. 대물 임의보험 5천만 원 더하면 9억 2천만 원까지 이제 부담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군요. 네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윤창호법 만들어져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법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방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거 금액 차이를 보니까 네네. 이제 정말 운전자가 네.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쨌든 패가 망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모든 피해 금액을 거의 내야 돼서 보험 혜택을 정말 못 받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피해 회복 그러면 또 걱정하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가해자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라고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보통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 회복은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피해자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또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보험사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간다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보험 회수된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잠깐이라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험사 이득으로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낸 것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낸 거 이제 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이득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월 28일부터 약관이 변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늘어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보험사의 수익으로만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좀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금감원에서 조금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연구할 거 없죠. 네, 쓰는 걸로 이제 규정을 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 보니까 정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네. 2019년부터 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범률이 높군요. 네. 더욱이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913명이나 됐습니다. 아, 네. 네,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는데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중 5명 중 1명 걸로 3회 이상 상습범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음주운전이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약관을 네. 변경하겠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최근에는 이제 오토바이, 킥보드 음주운전까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